경찰서 안에서도 퍽퍽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느 지구대 앞입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 그리고 마주 걸어오는 다른 남성. 자, 그런데 갑자기 서로 뭔가 갑자기 퍽퍽 때리고 있습니다. 밀치더니 뭐라 계속 하면서 계속 폭행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는 아예 그냥 머리채를 잡더니 머리채를 잡고 끌고 어디론가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두들겨 맞으면서 들어간 이곳 바로 지구대 아닙니다. 경찰 앞에서도 보란 듯이 사람 막 두들겨 패는 저 남자. 경찰들도 약간 당황한 듯 보이는데 일단 떼어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기자, 저 폭행한 남성 피해자랑 무슨 원한 관계였던 겁니까? 자, 시작은 지난 5월 말 충남 아산의 어느 공영주차장에서였습니다. 당시에 어떤 외제차 차주가요, 주차 차선을 물고 그 경차 주차 전용 자리 쪽으로 비스듬히 주차를 해놨던 겁니다. 이 제보자는 경차 운전자였는데요. 당시 주차장에 다른 자리도 있긴 했는데 아침이 되면 저기가 만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경차는 전용 자리에 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외제차 옆에다가 바짝 붙여서 댔다고 하는데 일단 외제차주도 별 문제 없이 잘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제보자에게 전화가 와서 너 어디냐? 그리 가겠다. 다짜고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보자가 위협을 느껴서요. 지구대 주소를 찍어주고 그 앞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차주가 다짜고짜 제보자의 머리채를 잡고 저렇게 지구대 안으로 끌고 들어갔던 겁니다. 당시 파출소 안에 경찰들도 당연히 있었고요. 안에 들어온 뒤에도 차주가 제보자 폭행하는 게 보였는데도 제보자에 따르면 경찰들은 태연하게 걸어왔다고 합니다. 현재 저 경찰은 부실 대응 조사를 받고 있고 가해자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경찰들도 워낙 이게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 뭐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 상황 정도 되면 지금 좀 전처럼 걸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일단 뛰어나오는 게 당연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먼저 드는데 그래서 일단 저 제보자가 경찰에게 혹시 부실 대응 관련해서 뭔가 저한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당시 현장에 했던 경감이 제가 뭘 잘못했죠? 무슨 부실 대응인지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문감사 인권관실에서 그 경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아이고. 이제 저 가해자는 사실 좀 황당하죠. 저 머리채를 잡고 지구대로 들어가는 건 나 지금 폭행 현행범이에요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오히려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를 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했더니 가해자가 나도 고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고소할 거리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서로 폭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피해자한테 전달된 고소가 됐다라는 게 아직 전달 안 된 걸로 봐서는 가해자 쪽에서 그냥 피해자를 겁주기만 한 게 아닌가, 제보자를. 그렇게 좀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제보자는 이 경찰의 부실 대응도 물론이지만 저렇게 폭행해도 뭐 벌금 좀 받고 끝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취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인도 뉴스에 나온 우리나라 유튜버입니다. 자, 당시 상황 어떤 상황이었을지 직접 만나보시죠. You will be driving? Yeah. Okay. Okay, sorry. Food fan 5,000. Cash. How much? 5,000. 5,000. 5,000. Yes. 이거 왜 줘야 되는? Okay, thank you very much. That's enough. Okay. That's enough.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ऐसे लोगों की वजह से पूरे देश को शर्मिंदगी का सामना। सोशल मीडिया पर एक वीडियो वायरल हो रहा है जिसमें कोरियन नेशनल जो है अपनी कार से इसी सड़क से गुजर रहा था और फिर उससे 지금 이게 뭐예요? 훈훈하게 막 악수도 하고 과태료도 막 현장에서 바로 DC를 해준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일단 저 유튜버는 구독자 134만 명을 보유한 이 한국의 유명 헬스 유튜버 핏블리입니다. 인도 여행 중에 현지 경찰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보면은 인도 경찰이 유튜버가 황색선 침범했다면서요. 벌금 5천 루피를 요구를 합니다. 이게 한화론 약 7만 8천 원에 해당을 하는데 당시 유튜버가 3천 루피 정도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하면서 갖고 있는 현금을 모두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500루피를 오히려
거슬러주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어허. 그런데 추후에 현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요. 당시 경찰의 단속 자체가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겁니다. 인도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해당 경찰은 정직 처분을 받았고요. 현지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해당 경찰의 가족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영상을 공개했고 또 돈을 돌려주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백 변호사님, 진짜 우리나라 130만 유튜버라는 걸 몰랐어요, 저 양반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런 게 이슈가 될 수도 없었겠죠. 그냥 넘어갔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영상에 남기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유튜버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분들이 몇 명만 보면 그게 공론화되면 저렇게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저런 게 대충 뭐 속여서 돈 좀 받고 끝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신고받고 갔더니 돌변입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그런데 저 남성 방에서 이제 걸어 나오더니 갑자기 흉기를 집어들고 경찰을 향해서 저걸 막 휙휙 휘둘러댑니다. 자, 재빨리 피한 경찰. 자, 옆에 있던 다른 경찰이 저 사람을 온몸으로 덮쳐서 겨우 검거를 했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거 낫입니다. 낫 들고 설치는 자한테 경찰이 몸을 던져서 제압을 했어요. 자, 괜히 테이저건이든 뭐든 써가지고 했다가 과잉지나 민원 시달릴 바에는 그냥 몸으로 해결하는 게 나으니까 저런 건데 진짜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저 사건은 지난 23일 그 제주 한림읍에 있는 한 주택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강도가 들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강도가 들었다라고 신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신고를 했던 사람이 경찰에 출동하니까 본인이 흉기를 들고 경찰을 공격한 건요. 어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 60대 남성이 지난해 7월부터 술만 마시면 112 상황실에 전화를 해서 아유. 집에 강도 들었다. 그게 무려 1,400번이 넘었던 세상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저다니까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경범죄처벌법으로 범칙금 부과를 했어요. 범칙금 부과라니까 앙심을 품고 저렇게 일을 꾸몄던 겁니다. 세상에. 근데 앙심을 품을 게 아니라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반성을. 결국 저 남성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를 했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이저건 쏘십시오. 테이저건 쏘십시오, 진짜. 다치십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때마침 나타난 택시 천사입니다. 자, 오늘은 좀 훈훈한 뉴스 좀 준비했는데요. 일단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시 기사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자, 사연인즉슨 아이 정기 검진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다가 저렇게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저렇게 됐답니다. 자, 그런데 호출했던 택시 기사님이 응급실 치료 받으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데 혹시 연락할 사람 없어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연자는 아이와 단둘이 지내는 미혼모였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보호자도 없는데 얼마나 다치기까지 했으니까 서러웠겠어요, 세상에. 그런데 기사님, 병원 앞까지 세상에 부축해주고 짐도 들어주고 심지어 제일 중요한 거 택시비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감사한 마음 꼭 전하고 싶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렇게 아이 엄마가 글을 올린 겁니다. 자, 소장님. 네, 그렇게 접수도 도와주시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이제 깁스를 받고 나서 이 아기 엄마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앱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기사님한테 전화할 수가 있어서 전화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택시비를 보내드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택시비 절대 안 받으시고 다리 괜찮냐 그것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는 사실 미혼모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도 생각이 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따뜻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 인사만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이라도 전달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진짜 대단하십니다. 꼭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인심이 심하게 후한 남편. 하하, 어떤 남편인가요? 네, 작은 호의에도 무조건 배로 돌려주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사연입니다. 이들은 신혼부부인데요. 얼마 전에 이 남편이 청소기 하나를 중고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직거래하겠다고 나갔다 왔는데 들어오면서 웬 이 수박이랑 빵이 든 봉지를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구매자가 수박이랑 직접 만든 빵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고마워서 원래 40만 원 받고 팔려고 했는데 5만 원만 받고 팔고 왔다는 거죠.
일단 아내가 여기까지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집들이를 했는데 남편 친구가 와인잔을 선물을 해준 겁니다. 이게 고맙다면서 그 와인셀러에 부부가 아끼고 아껴둔 고급 와인이 한 병 있었는데 그걸 그냥 통째로 친구한테 줘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집들이에는 다른 부부도 초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빈손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역시나 부부가 먹으려고 아껴뒀던 망고 선물 세트를 자기 마음대로 싸줬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남편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 대출까지 받아주면 어쩌나 하는 고민이 든다는데 이 남편을 어쩌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너 혹시 글로벌 호구니? 당근 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35만 원을 깎아주는 인간이 도대체 어딨어? 아, 그리고 뭔가 보답을 하려면 비슷한 가격대로 해야지. 이게 뭐야? 오빠 그러다가 나중엔 나도 넘기겠다.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아, 저는 우리 백 변호사님이 남편 편을 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백 변호사님도 마구 좀 퍼주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영아, 꼬맹아, 자기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본데 지금은 손해일 것 같지만 이거 이렇게 베풀다 보면 살다 보면 나중에 결국 다 돌아온다. 어이구, 이 꼬맹이 이러긴 아이고 어려 X. 자, 좋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남편은 그냥 감사한 마음에 대한 부담감을 못 견뎌하는 그런 편으로 보여요. 이게 진짜로 거기에 대해서 호의를 돌려준다라기보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사회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위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집안 거덜날 사람이다. 지 좋자고 집안 편하자고 저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건 철이 없어도 한참 없는 거예요. 자, 소장님, 저는 이 남편의 약간 심리 상태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한테 받으면 이렇게 주고 싶은, 사실 이제 뭐든지 주고 싶은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양 변호사님이 좀 잘 지적을 하셨는데 누군가한테 그 부채 의식을 가지면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자연스럽게 받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짐스럽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주고받으면 여기서 뭐 한 3 정도 줬는데 여기서 5 정도 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3을 주면 여기서는 막 20쯤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본인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부인은 뭐가 됩니까? 우리 생활비라는 거는 한정돼 있고 사실 부인도 내 친구나 내 언니나 나 아는 사람한테 다 주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가정의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적당하게 조절하는 건데 이제 남자 혼자 이렇게 멋진 척 혼자 다 하면 부인은 어쩝니까? 자, 멋진 척하는 남자 우리 아니에요. 아니 변호사님. 저는 이게 아까 무슨 부채의식이나 이런 거보다 그냥 남한테 베풀면 마음이 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이제 그 기준이 필요한데 이렇게 집안을 거덜내면 안 되는 그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만 보통 제 주변에서도 보면 뭐 물 한 잔 받으면 막 거의 뭐 술 한 잔 사는 약간 이런 친구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결국 다 잘 삽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게 진심으로 하면 그게 내가 이걸 받았으니까 난 이걸 해야 되라는 강박관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이 베푸는 분들이 결국 나중에 어느 순간에도 돌려받아요. 정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론 여기서 뭐 대출까지 받아주면 이러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와이프 입장에서 좋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도 비슷할까요? 좀 달랐는데요. 진현우 님은요. 제 전 남편이 그랬습니다. 아이고야. 친구가 돈 필요한데 신용 때문에 대출받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채 빌려서 친구 빌려주더라고요. 이런 설마 그것 때문에 헤어지신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사연을 좀 나눠주셨고요. 곤약젤리님, 다 퍼주고 정작 필요할 때 돌아오진 않아요. 하지만 아기천사님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좋은 걸로 되돌아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테이크5님은 저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다. 제작진 연락처 어떻게 좀 주실 수 없을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